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 시프리 발표 2014년부터 2019년까지 주요 무기 수출국 순위, 대한민국의 순위는?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의외로 고령의 시청자 여러분들이 많이 계시다는 사실을 알고 나서는 제가 영상을 너무 어렵게 만드는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해외 밀리터리 기사들을 번역하는 데다 군사 용어들에 영어가 많이 섞여 있다 보니 제가 아버님으로 불러드려야 할 연배에 계신 시청자 여러분들에게는 용어 자체가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요. 최대한 처음 밀리터리 기사를 접하는 분들도 이해할 수 있는 쉬운 방송을 만들고 싶은데 생각보다 참 어렵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볼 해외 기사는 바로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 영문 약자로는 SIPRI, 시프리로 발음되는 기관에서 발간한 보고서입니다.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는 1966년 스웨덴에 설립된 국제평화와 안전 문제를 연구하는 기관으로 스웨덴 정부가 출자하지만 운영면에서는 독립되어 있는 기구입니다. 국제평화 문제, 특히 군비관리, 군축 문제를 연구하며 매년 연보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국제적 자문기관으로서 자문위원회를 두고 있는 세계 각국의 학자들로 구성된 권위 있는 기관입니다. 먼저 2017년 12월 11일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 시프리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보고서 내용 일부를 살펴볼까요? South Korea dominates arms sales by emerging producers. 대한민국이 신흥생산국들에 의한 무기 판매를 주도하고 있다. 시프리의 신흥생산자 Emerging Producer 부문은 브라질, 인도, 대한민국, 터키에 본사를 둔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다. 2016년에는 대한민국 기업들의 무기 판매가 전체적으로 20.6% 증가하면서 판매액이 총 84억 달러, 한화 10조 3천억에 달했고 신흥생산자 부문에서 1위를 거머쥐었다. 시프리의 시몬 웨즈먼은 지속적이며 증가하고 있는 위협에 대한 인식은 대한민국의 군사 장비 인수에 대한 강력한 추진력을 제공하고 있으며 자체적인 무기 수요를 충당시키는 방향으로 점차 눈을 돌리고 있다. 동시에 자체 무기 수요를 충당하는 수준을 넘어 전 세계에서도 상위권에 속하는 주요 무기 수출국이 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는 중이다. 고 말했다. 이어서 2019년 12월 9일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 홈페이지에 올라온 보고서 내용을 연달아 살펴보겠습니다. Other notable developments in the top 100. 세계 100대 방산기업 중 주목할 만한 기타 발전들. 2018년 100대 무기 생산 기업들 중 80곳이 미국, 유럽, 러시아를 연고지로 하고 있다. 남은 20개 기업들 중 일본에 연고를 둔 기업이 6개, 이스라엘, 인도, 대한민국 기업이 각각 3개씩 있으며 터키 기업이 2개, 호주, 캐나다, 싱가포르 기업이 각각 하나씩 있다. 대한민국에 본사를 두고 있는 세 회사의 2018년 총 무기 판매액은 52억 달러, 한화 약 6조 3천억 원으로 상위 100대 기업의 전체 매출액의 1.2%에 해당한다. 이 세 회사들의 2018년 총 무기 판매량은 2017년의 그것보다 9.9% 증가한 수치이다. 그러나 LIG Next1은 이러한 추세와는 반대로 2018년 17% 감소한 매출액을 기록했으며 2017년 100대 방산기업 순위에 올랐던 조선업체 대우조선해양은 안타깝게도 2018년 100위권 밖으로 밀려났다.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 시프리의 분석에 따르면 2010년대 중반에 들어서면서 대한민국은 세계적인 방산 분야에 가장 강력한 신흥 생산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시프리의 시몬 웨즈먼 연구원은 대한민국의 이러한 방산업 분야의 성장에 대해 대한민국 주변에 존재하는 지속적이며 증가하고 있는 위협에 대한 인식이 중요한 동기가 되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가깝게는 북한과 일본, 멀게는 중국과 러시아라는 군사 강국들에게 둘러싸여져 있는 대한민국은 불과 반세기 전에 민족을 양분시킨 한국전쟁을 경험했으며 1세기 전에는 일본에 의해 주권이 침탈되는 수모를 겪기도 했습니다. 한국전쟁에서는 중국군과 사투를 벌이기도 했죠. 따라서 대한민국에게 있어 북한은 말할 것도 없고 일본과 중국 역시 추상적인 위협이 아니라 현실적인 위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한반도가 통일이 되고 북한이 사라지게 되면 하나된 대한민국이 다음으로 상대해야 할 대상이 누가 될 것인지는 더할 나위 없이 명백합니다. 제가 굳이 따로 말씀드릴 필요도 없을 정도로요. 방위산업은 한 나라의 기술력과 산업 수준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대한민국의 전반적인 기술 수준과 산업 역량이 성장함에 따라 대한민국의 방산산업도 국내 수요를 충족하는 수준을 넘어 세계로 수출하는 수준까지 성장했음을 시프리는 보여주고 있는데요. 세계 방산 100대 기업 중 대한민국 기업은 3, 4개 정도에 불과하고 총 판매 실적도 전체 매출의 1.2% 정도만 차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지만 전통적인 방산 강호였던 미국과 유럽 그리고 러시아를 제외하면 무기를 해외로 수출하는 아시아 국가는 일본과 중국 그리고 대한민국 뿐입니다. 싱가포르도 있지만 워낙 작은 나라이고 국제기업의 성격이 강해서 예외로 치겠습니다. 미 국방전문매체 디펜스뉴스.com 2020년 3월 9일 기사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9년까지 5년 동안 유럽과 북아메리카를 제외하고 가장 수출량이 많이 급등한 나라로 두 나라가 언급되고 있는데요. 그중 하나가 바로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미국에서 발간되는 기사이다 보니 대한민국에 대한 언급 내용이 많지는 않지만 기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사 내용은 노란색 글자로 표시됩니다. 미국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 동안 2위인 러시아보다 76% 더 많은 수출량을 보이면서 세계 주요 무기 수출국들 중에서도 가장 큰 규모의 수출국이었다는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의 새로운 연구 결과가 나왔다. 피터 웨즈맨 시프리 선임연구원은 미국이 지난 5년간 전 세계 무기 수출의 약 35%에 기여했으며 이는 부분적으로 유럽, 호주, 일본, 대만의 미국 첨단 군용기에 대한 수요 증가 덕분이라고 말했다.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의 이번 연구는 미국이 지난 5년 동안 방공 시스템, 장갑차, 미사일, 인공위성 등으로 정의되는 주요 무기들을 전 세계 96개국에 수출해 왔으며 이들 무기들 중 절반이 중동 지역에 판매되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2015년부터 2019년 사이 러시아의 주요 무기 수출량은 18% 감소했으며 프랑스는 반대로 72%가 증가해 3위로 올라섰고 독일은 17% 증가해 4위 수출국이 되었다. 2015년에서 2019년 사이의 기간 동안 전 세계 무기 수출량을 그전 5년과 비교해보면 6% 가까이 증가했으며 10년 전인 2005년에서 2009년 사이의 기간과 비교해보면 20% 가까이 증가했다고 시프리는 밝혔다. 지난 5년 동안 중동에 위치한 분쟁 국가에 대한 무기 수출은 2010년에서 2014년 기간에 비해 61%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미국이 가장 많은 무기를 수출한 나라인 사우디아라비아는 2015년에서 2019년 기간 동안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무기 수입국이었으며 사우디아라비아의 무기 수입 금액을 이전 5년 동안과 비교해보면 무려 130%나 증가했다. 장갑차, 훈련기, 미사일, 유도폭탄 등이 사우디아라비아가 주도적으로 구매한 무기들이었다. 미 의회에서 사우디아라비아에 대한 무기 수출을 제한하려 했던 시도에도 불구하고 2011년 미국에 발주한 전투기 30대를 포함한 사우디아라비아에 대한 메이저급 미국 무기의 인도가 2019년에도 계속되었다. 현재 미국은 사우디아라비아가 수입하고 있는 무기의 73%를 제공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해 5월 사우디아라비아 등 중동 국가들과 정밀 유도폭탄 및 관련 부품 80억 달러, 한화 9조 8천억 규모의 무기 거래를 추진하겠다는 긴급 선언을 내놓았다. 7월에 그는 사우디아라비아에 대한 무기 판매를 막는 것은 미국의 세계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미국이 동맹국들 및 파트너들과 공유하고 있는 중요한 관계를 손상시킬 것이라고도 말했다. 2015년에서 2019년 사이 유럽과 아프리카에 대한 미국 무기 수출은 각각 45%와 10%가 증가했다. 아시아와 오세아니아 지역에 대한 미국의 무기 수출은 오히려 20% 감소했는데 이는 인도, 파키스탄, 싱가포르, 대한민국, 대만에 대한 무기 수출이 줄어든 결과에 기인한다. 2018년 이후 미국은 UN, 아프리카 연합, 나토 등의 국제기구에 주요 무기를 100종류 가까이 수출했다고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 보고서는 밝혔다.
동시에 이 보고서는 러시아가 이들 기구에 무기를 보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유럽과 미국을 제외한 무기 수출 상위 10개국 중 이스라엘과 대한민국이 가장 큰 수출 증가세를 보였다.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 시프리의 연구에 따르면 2015년에서 2019년 사이 이스라엘의 무기 수출은 77% 증가했는데 이는 이스라엘의 최고 기록이다. 같은 기간 143%의 증가율을 보인 대한민국은 수출 고객 수를 무려 2배 이상 늘렸다. 지금까지 미 국방 전문 매체 defensenews.com 2020년 3월 9일 기사로 소개된 2014년부터 2019년까지 5년 동안 전 세계 주요 무기 수출국 순위에 대한 내용을 번역해 보았습니다. 아쉽게도 대한민국에 대한 언급이 많지는 않습니다만 유럽과 미국을 제외한 무기 수출 상위 10개국 중 성장세가 가장 두드러진 나라로 대한민국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무려 143%의 수출 증가율을 보이면서 수출 고객 수를 2배 이상 늘렸다고 하니 정말 70년 전에 전쟁으로 모든 것이 폐허가 되었고 세계 최빈국 중의 하나였던 그 대한민국이 맞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놀랍도록 발전된 모습입니다. 이야기를 마무리 짓기 전 한 가지 말씀드려야 할 부분은 중국의 경우 최근까지 데이터 산출이 불가능해서 시프리에 순위화시키지 않았지만 최근 데이터 산출이 가능해졌고 시프리 홈페이지에 올라온 내용에 따르면 생산 수량만으로 볼 때 러시아를 능가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defensenews.com 기사에서는 1위 미국에 이어 러시아가 2위로 언급되고 있지만 다음번 집계에서는 중국이 2위를 차지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뜻입니다. 세계의 공장이라는 중국의 상승세도 정말 놀라울 뿐입니다. 물론 무기는 실전에서 평가받아봐야 제대로 된 성능을 알 수 있다고 하니까 그런 점에서는 아직 중국은 러시아에 비해 갈 길이 먼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도 6개 기업이나 상위 100위권에 가지고 있지만 역시 시프리 홈페이지에 게재된 내용에 따르면 최근 몇 년간 계속해서 순위가 내려가고 있는 중입니다. 계속해서 순위가 올라가고 있는 대한민국과 묘한 대조를 이루고 있는 모습이지만 일본이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차세대 전투기 F3가 개발된다면 또 어떤 변화가 있을지 궁금해집니다. 일본이 F3를 해외에 판매할 계획이라는 외신도 제가 읽은 적이 있기 때문이죠. 일본 무기의 특성상 가성비가 어마어마하게 나쁠 가능성이 높긴 하지만 해외 언론들은 일본의 F3에 대해 매우 후한 점수를 주고 있습니다. 일본의 5.5세대 전투기 F3에 대한 해외 기사를 지금까지 몇 번 다루어 왔지만 새로운 소식이 올라오는 대로 또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재미있고 유익했다 생각되시면 좋아요와 KKMD 업로드 알림 켜두시는 것 잊지 마시고요.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Kevin's Military Channel KKMD